그룹 피프티 사태가 점점 오리무중에 빠져드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수 손승연의 과거 소속사와의 분쟁이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선택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승연의 주장과 손승연의 전 소속사인 포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프티로 인해 때 아닌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피프티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재 더 기뻐스 소속인 손승연의 과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도 안성일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손승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포춘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 포춘은 약속과 달리 개인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으나 포춘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포춘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7년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후 포춘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춘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춘의 생각은 더욱 달랐습니다. 포춘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았는데요. 관계자는 먼저 손승연은 포춘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 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로 나누는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왔고 손승연은 매년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후 손승연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어떤 의사표시나 이의제기 한 번 없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2월 손승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기각 판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춘이 정산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100% 거짓말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발생된 정산 보류금이 정산금이 될지 합의금이 될지 성격이 정해지니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2달 동안 거취에 대한 확답 없이 정산금만 달라고 독촉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당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오히려 손승연이 2017년 8월 연예활동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일부 인용 처리를 하긴 했지만 손승연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예활동을 거절한 것도 분명 인정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산 미지급의 경우 당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멈춰진 상황에서 지급도 홀딩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산 보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고 합의로 소송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승연 측은 또한 포춘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의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포춘 관계자는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디가드는 회당 15곡 가깝게 노래를 혼자 불러야 했고 주 3, 4회 이상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승연이 출연을 결정해서 성대 결절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성대 결절을 우려해서 뮤지컬 보디가드 출연에 대해 손승연에게 출연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한편 포춘은 손승연과 피프티 사태에 함께 연결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성일 대표 소속 회사 매니저가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매니저는 자신이 손승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안성일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의 전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안성일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의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계자는 손승연과 3년 넘게 함께한 입장에서 손승연이 원만하게 연예활동을 하길 간절히 바랐는데 이와 같은 허위 입장을 들으니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다시 한번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손승연은 유튜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손승연은 속사정을 알리고 싶어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며 침묵을 깬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승연은 전 소속사인 포춘 이탈은 안성일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다른 케이스의 상황이다. 저 같은 경우 감정에 골이 깊었고 지금 피프티 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엄연히 다른 케이스다. 만약 안성일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중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다. 1차 가처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었다. 제가 재활도 해야 하고 연습실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송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가처분 소송 이후 이야기를 나눴다. 첫눈이 온다고요. 편곡자와 아티스트로 만나게 됐고 명절, 생일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커피 마시는 사이였다라고 다시 한번 아무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춘과 5대5 계약의 버클리 입학 기간, 계약 기간으로 인정 등 배려를 많이 받기는 했다면서도 헤어, 메이크업부터 균열이 생긴 것 같다.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길게 있지 않나. 그럴 땐 출장을 나와주신다. 그것까진 지원을 해주셨는데 행사가 지방에서 토일은 제가 해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원을 요청했었다. 스타일리스트 부분도 매니저분들이 얘기하셔서 나중에 지원을 받게 됐다. 대표님께선 그런 부분이 다 비용이다 보니 상의를 했다고 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선 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감정에 골이 깊어진 건 뮤지컬 보디가드 때문이라며 손승연은 포춘 엔터가 그때 당시 캐치팝 엔터와 합병을 하게 됐다. 저랑 상의가 충분히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바뀐 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작성한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한 분이 더 생긴 거다. 근데 제가 뮤지컬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 그 부분에 대해 회사와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목 상태와 회차 페이가 너무 적어서 회사 유지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 그래도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뮤지컬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돈을 못 번다는 거다. 그래서 뮤지컬을 하면서 행사를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 저는 이제 목을 걱정하신다고 했는데 행사까지 할 수 있냐고 하는 게 섭섭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재차하며 그때 당시 제가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문제가 있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사실 증명 확인서라고 매니저 이사님이 작성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통장 사본까지 다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그런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손승연은 다른 소속사 갔다가 1년만 더 기버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씩 들어오는 일들은 해야 했다. 연습실도 필요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일 얘기도 하면서 넘어가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손승연은 피프티 사태는 참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소속 가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겪은 일과는 다른 케이스라 저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일은 외주로 일한 거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다. 저도 뉴스나 이런 자료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피프티 사태와 자신의 과거 소속사 분쟁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셈인데요. 하지만 손승연의 이야기말 전적으로 믿기에는 꺼림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안성일 대표는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오기재를 했다며 수정하겠다고 그 사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경력을 두고 오기재가 아니라 위조라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안성일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한 측근은 먼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뮤직 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는 당시 조규찬, MC 더 맥스, 왁스 등의 가수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로 제이스 엔터프라이즈를 두게 되면서 럼블피쉬까지 영입하게 됐고 으라차차를 프로듀싱한 안성일 대표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안성일 대표가 럼블피쉬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링크드인을 통해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소개한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의 제작이사 역임은 사실이 아니며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의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측근의 전언입니다. 측근은 안성일 대표가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워너뮤직 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측 제작이사로 재직했다고
경력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안성일 대표는 링크드인에 해당 경력을 직접 등록했고 가요계 관계자들에게도 자신이 워너뮤직코리아 혹은 워너브러더스 출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피프티의 성공 이후에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워너브러더스 제작이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인수합병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로 흡수된 것이 사실이나 안성일 대표는 워너뮤직 코리아 혹은 워너브러더스 내에서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등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4년이나 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측근의 귀띔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의 경력은 전거짓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안성일 대표가 공공연하게 학력, 경력을 위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 대표가 학력, 경력 위조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오기재라고 변명에만 급급했던 점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성일이 경력 위조가 드러난 뒤에도 오기재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이 괘씸하다. 안성일이 해당 경력을 자랑하듯 공개한 것을 수많은 가요 관계자들이 듣고 본 일이 있다. 이러고도 오기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 그의 범법행위가 하나 더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가 직접 기록을 남긴 것으로 과거 제이워크를 프로듀싱하며 남겼던 기록으로 그는 수원이가 노래 녹음 다 끝난 후에 저는 계속 믹싱 작업하고 마스터링 이런저런 잡다한 작업 때문에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저를 항상 새벽에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인물인 듯한데요. 안성일 대표 측도 손승연 측도 무언가 반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그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며 새로운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